자, 이렇게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속도 가속도 미분의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을 얘기를 할게요. 자, 시험 문제에 위치에 대한 함수가 주어져 xt라고.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점 x의 위치인데 반드시 지금 문과 버전에서는 뭐다? 수직선 위에서의 점 p의 위치가 나옵니다. 그럼 이 위치를 뭐 하면 미분을 시키면 걔가 속도가 되고,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되어서 속도 함수는 이제 결국 x 프라임 t를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속도 함수는 이제 우리가 vt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가속도라는 건 이 속도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한 건데, 가속도 영어로 accelerate 약자도 at라고 씁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뭐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지. 그럼 보자. 어떤 수직선상에서 점 P가 있는데, 점 P의 위치가 그러니까 T1일 때의 위치와 T2일 때의 위치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봐봐,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T1일 때 점 P의 위치니까 이렇게 했을까요? PT1 아니 F라고 쓸게요. FT1, FT2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X, F라고 쓸게요. X니까 X라는 기호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봐봐, T2에서 T1으로 시간이 변할 때 그때 어떤 점 P라고 할게. 점 P의 위치는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뭐야? 델타 시간의 변화량 분의 델타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미분 전에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과 그 뜻이 똑같지. 즉 시간이 얼마만큼 변했을 때 시간의 증가량 분의 위치의 증가량이다.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 그것의 평균 변화율인데, 이 녀석에서 델타 t를 델타 t를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버리게 되면 델타 시간분의 델타 위치는 거의 어때야? 한 점에서의 무슨 변화율? 순간 변화율과 같을 것이고, 이것이 결국 그 점, 즉 그 시간에서의 뭐랑 똑같다? 속도랑 같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속도가 되겠고, 그 다음 가속도라는 건 이거야. 델타 t, 시간이 변할 때 v t1 빼기 v t2처럼 시간의 변화량 분의 뭐의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가속도라고 합니다. 가속도는 속도의 증가의 변화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위치 함수, 속도 함수, 가속도 함수가 있는데, 분모가 즉 정의역에서 델타 x의 역할을 했던 건 델타 t,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을 나타내면 얘가 속도, 델타 t, 시간에 따른 델타 속도, 속도의 변화량을 나타내면 우리는 걔를 뭐라고 한다? 가속도라고 하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위치 함수는 미분하면 속도, 속도 함수는 미분하면 가속도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페이지 304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 속도가 누가 될 때야? 0이 될 때지.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도함수의 그러니까 st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원함수, 즉 누구 역할이야? fs 역할을 하는 거고, 속도 함수가 f's라는 도함수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 도함수의 함수값이 뭐가 될 때? 0이 될 때, 즉 뭐가 될 때? 속도가 0이 될 때는 문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죠. 그럼 봅시다. 도함수에서 f', 즉 속도 함수라고 할게요. 속도 함수가 이렇게 바뀐다고 칩시다. 즉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 양수로 바뀌는 지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원함수로 치게 되면 지금 이차함수라고 가정한 겁니다. 원함수의 증가, 감소, 증가를 나타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속도라는 건 결국 기하의 의미, 즉 우리가 이과에서 기하라는 걸 배우게 되면 벡터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 무슨 의미? 벡터. 벡터는 뭐냐면 방향성을 가진 거야. 즉
수직선상에서 이거 원점이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갈 때 움직이는 속도를 우리는 양의 속도라고 하고 왼쪽 방향으로 갈 때 속도를 무슨 속도야? 음의 속도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즉 얘는 여기가 만약에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수직선상에서 0에서 출발했는데 0이 여기라고 합시다. 0에서 알파 쪽까지 0에서 알파 쪽까지는 어느 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고 알파 쪽에서 베타 쪽까지는 왼쪽으로 가고 즉 수직선상에서 얘는 오른쪽 얘는 왼쪽 얘는 오른쪽으로 움직임을 바뀐다는 거야. 즉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극값을 찾는 거랑 똑같고 이 지점이 무엇을 바꿀 때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운동 방향을 바뀌는 지점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치고 쓰세요.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은 곧 뭐다? 운동 방향이 바뀌어지는 지점이다라는 걸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적분에서 또 위치, 속도, 가속도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적분을 배우게 되면 문제에서 뭐가 주어질까? 속도 함수가 주어질 거고 속도 함수를 거꾸로 뭘 하면 적분을 하면 위치 함수가 되겠지. 위치 함수를 한 번 더 적분하면 또 뭐가 등장하겠죠. 이해됐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위치 함수가 주어졌을 때 속도 함수를 찾아서 문제를 푸는 건데 결국 문제는 미분해서 문제를 풀 거라는 거야. 근데 미분해서 문제를 풀 건데 미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분했을 때 가지는 의미를 먼저 파악하지 못하면 속도 가속도 문제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위권 친구들은 여러분한테 해당은 안 되겠지만 미분은 잘할 줄 알겠는데 속도 함수 들어가게 되면 애들이 그냥 갑자기 헷갈려 버리는 거야. 미분을 했는데 그 다음 뭐지? 이렇게 돼버리는데 지금 여기서 가지는 의미, 속도의 의미라는 건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량, 가속도라는 건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을 의미를 하고 이때 속도의 함수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원함수, 위치 함수가 원함수라고 했을 때 그것은 미분한 도함수가 속도 함수다. 따라서 속도가 0이 될 때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극대 극소가 되는 지점이고 지금 이 위치 함수에서 그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의미하는 바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307페이지 마플 개념 익힘 1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 가속도 파트 마지막 파트 한번 볼게요. 자 수평인 지면으로부터 25m 높이에서 20m/s의 속도로 t초구의 높이, 자 높이 x라는 함수 xt라고 쓸게요.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가 어떻게 주어졌냐? 2차 식부터 먼저 쓰면 마이너스 5t제곱 우리가 2차 함수 내용이 똑같아. 더하기 20t 그 다음에 플러스 25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때 문제 1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물체가 어느 높이? 최고 높이. 즉 이 높이는 이렇게 볼록한 2차 함수고 최고 높이라는 건 언제야? 이 함수의 꼭지점에 잡혀있지. 즉 얘를 뭐 해줘? 미분을 해주겠죠. 자 그럼 x 프라임 t는 음수 10t 더하기 20이고 얘가 0 되는 지점이니까 t가 몇 초일 때? 2초일 때. 근데 미분을 이용하지 않고도 이 2차 함수 그래프는 위로 볼록한 함수고 언제 높이가 최대한 꼭지점에 잡혀. 꼭지점에 x 잡혀 어떻게 찾지? 음수 2a분의 b라는 테크닉을 이용해도 t가 2일 때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시간과 그때 높이니까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 4, 5, 20 2 집어넣으면 플러스 40 합쳐버리면 20 더하기 25니까 최고 높이가 몇 미터? 45m까지 올라간다. 자, 두 번째 문제. 이 물체가 지면에 떨어진다. 자,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어? 지면에 떨어진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지면에 떨어진다라는 것은 속도가 0이 될 때란 뜻이 아니라 위치가 얼마가 될 때다? 0이 될 때죠. 따라서 방정식을 구하는 거랑 똑같지.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20t 더하기 25가 0이 될 때. 즉 x절편 찾는 것과 의미가 똑같다는 거야. 음수로 약분시켜주면 t제곱 마이너스 4t 음수 5는 0 그러면 t 더하기 1 t 마이너스 5는 0이어서 t의 값은 음수 1 아니면 5니까 언제? 음수 1초도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몇 초 뒤에? 5초 뒤에 지면에 떨어진다. 그 떨어지는 순간에 속도를 구하랬으니까 속도 함수는 아까 미분한 이 녀석이지. 즉 vt라고 하는 것은
음수 10t 더하기 20인데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t가 5초일 때 따라서 그때 속도 v5는 음수 50 더하기 20에서 정답은 음수 30입니다. 자, 음수 30이라 그대로 쓰셔야 돼요. 이거 절대값 씌우면 안 돼요. 즉 우리가 속도 함수의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우리 그걸 뭐라고 한다? 속력이라고 하고 중학교 때까지는 사실은 속력을 구한 겁니다. 속도를 구한 게 아니라. 자, 세 번째, 이 물체가 땅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지. 자, 그 움직인 거리는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t가 0초일 때 위치가 얼마예요? 25초. 그래서 t가 몇 초 동안? 5초 지나니까 0에 떨어졌으니까 움직인 거리라는 것은 y축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고 처음에 0초에서 2초 동안은 몇 미터 올라가느냐? 20m 올라갔다가 다시 2초에서 5초 사이 될 동안 다시 어떻게 돼? 45에서 0으로 떨어졌으니까 이동 거리가 45m가 되겠죠. 따라서 둘을 합치니까 5m가 65m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중학교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자, 어떤 열차가 그러니까 속도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위치 함수가 주어졌어요. 자, xt라고 얘기하는 그 움직인 거리가 60t 마이너스 5t 제곱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무슨 거리냐면 제동, 즉 열차가 막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잡는 그 순간 도달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첫 번째, 이 함수도 미분시켜 버릴게요. vt를 일단 구해다 버리면 음수 10t 더하기 60이 될 터인데 제동을 건지 t초 후에 열차의 속도를 구하래. 속도는 이렇게 되고요. 가속도의 함수는 at는 음수 10이다. 그러니까 지금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자, 이런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래. 가속도가 일정하잖아. 속도는 일정하지 않죠? 속도가 일정하다. 예를 들어서 뭐 VT가 50으로 끝난다. 그러면 이건 등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이과에서 나오는 개념이고 그냥 과학에서 나오는 건데 그게 아니더라도 상식선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1번은 풀었고요. 2번은 자 제동을 건 후 자 문제에서 뭐래? 여기서는 열차가 뭐 할 때야? 정지할 때. 자 아까 앞에서는 지면에 떨어진다는 건 위치 함수가 0이라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열차가 정지한다라는 것은 자 이게 제동 거리야. 아까 얘는 어떤 물체를 쏘아 올렸을 때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나타내니까 위치가 0이 될 때는 뜻하지만 얘는 제동 거리야. 제동 거리가 0일 때는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 열차가 정지했다는 건 무슨 뜻이야? 속도가 0이라는 거지. 자 얘는 열차의 위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잡은 후 움직인 거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거리가 0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ST가 0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잘 구별해 주세요. 그러니까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나니까 어떤 친구는 여기서 XT가 0인데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버리는데 아니야. 여기서 XT의 뜻은 뭐야? 제동 거리고 여기서는 지면으로서부터의 높이를 나타내는 거야. 따라서 열차가 정지했다는 순간은 뭐다? 속도가 0이 된 거지. 속도가 0일 때는 얘가 0일 때니까 t가 몇 초 후? 6초 후고 그 6초 동안 움직인 거리 이 식 자체가 제동 거리니까 움직인 거리는 거리 함수에다가 6을 집어넣은 거지. 그럼 66에 36, 360 빼기 66에 36에다가 5를 곱하니까 5, 6에 30, 5, 3, 15, 180 따라서 제동 거리는 몇 미터다? 180m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세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뒤로 갈수록 사실 내용이 좀 쉬워집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미분에서 그래프에 대한 해석만 정확하게 내릴 수 있다면 방부등식 문제든 미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 여러분이 뭐 쫄 게 없단 말이지. 그래서 그래프 그림 데까지가 좀 중요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자, 위치 함수가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주어졌냐? 음수 T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T제곱. 더하기 5T. 자,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XT는 이 X는 우리가 함수 fx 할 때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X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 함수 일단 속도 함수를 구해놓읍시다. 일단 VT 함수는 음수 3t 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얼마다? 5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점 P의 자 무슨 방향? 운동 방향이 뭐 할 때? 바뀔 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운동 방향이 바뀔 때라는 건 이 함수가 3차의 다항 함수이기 때문에 즉 누가 0이 될 때? 속도가 0이 될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도함수의 무슨 값? 우리가 앞에서 배운 있는 함수값이 0이 될 때 즉 그때 극소의 순간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결국 음수 3t 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5가 0이 될 때를 찾으라는 거고 양변의 음수를 곱하면 음수 5는 0, 1, 3에 1, 5에 5에 마이너스 따라서 t 더하기 1, 3t 빼기 5는 0이 되어서 t의 값이 음수 1이거나 3분의 5초일 때인데 시간에서는 음수의 개념이 없을 때니까 몇 초일 때? 3분의 5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다. 그리고 그때 가속도를 구하랬으니까 AT 즉 변곡점 구하는 건 똑같습니다. 한 번 더 미분하면 음수 6t 더하기 2고 여기에 t 자리에 누구 집어넣으면 3분의 5를 집어넣으면 음수 6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2 약분해서 2 하면 음수 10 더하기 2가 되어서 얼마다? 음수 8이다.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 지금 미분하는 거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해서 미분했을 때 내가 어떤 값을 구한다 또는 어떤 식이 나왔을 때 그 식이 가지는 의미 해석이 더 중요하다. 자, 네 번째 문제 보시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점 Q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PT라고 이번에 쓸게요. 점 P의 위치는 T 4제곱 마이너스 6T 세제곱 더하기 무슨 T다? MT다. 이렇게 되네. 아니지 12T제곱이네. 그리고 QT는 여기다 쓸게요. QT는 MT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와 Q가 문제에서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니까 이때 함수를 VPT라고 할게요. 그러면 4t 세제곱 마이너스 6, 3, 18t 제곱 플러스 24t가 될 거고 VQT는 m이 되겠죠. 그럼 속도가 같다는 건 이 식이 서로 같다는 거니까 4t 세제곱 마이너스 18t 제곱 더하기 24t 즉 속도 함수라는 건 원 함수가 주어졌을 때 무슨 기울기다? 접선의 기울기가 곧 뭐다? 속도 함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누구랑 같다? m이랑 같아지는데 이 순간이 몇 번 있다? 3번 있대. 3번.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방정식을 해석하면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 3실근을 가진 조건이랑 그 뜻이 똑같겠죠. 따라서 이제 이 함수를 다시 한 번 더 미분할게요. 자, y''은 43 12t제곱 마이너스 36t 더하기 24가 될 거고 11로 묶어내면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가 될 거고 t 음수 1, t 빼기 2의 함수니까 t에 관한 함수는 극대 극소를 가지는데 어떤 함수야? 1일 때와 2일 때 극대 극소를 가집니다. 자, 1일 때 값은 1, 여기다가 1 집어넣지. 그러면 4 마이너스 18 더하기 24 이렇게 하면 이렇게 먼저 빼면 빼기 14니까 1, 10이 될 거고 2를 집어넣으면 8, 4, 32 4 집어넣으니까 4, 8에 32, 4에 4 빼기 72 잠깐만 나 18 곱하기 4, 4, 8에 32, 72 더하기 2를 집어넣으니까 48 32 더하기 48 하면 70이 되죠? 아닌데 80이 되네. 80이 되니까 얘는 2, 이 점에서 좀 얼마다? 2,8이다. 따라서 y는 m이라는 직선이 그었을 때 서로 다른 세 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m의 범위는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이 세 군데가 되기 위해서는 m의 범위가 8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다, 10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서 판단이 되겠죠. 물론 이걸 좀 정밀하게 따지면 선생님
여기가 t에 관한 식이니까 t가 음수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럼 여기 음수값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로 따져야 되겠지?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좀 더 정밀하게 따지면 접교로 들어가야죠. 요렇게 긋게 되면 접, 가운데, 변, 다시 접, 교가 되는 순간인데 1과 2의 가운데 절반이니까 이 녀석은 2분의 3이 될 거고 여기는 2분의 1이 될 거고 여기가 2분의 1밖에 안 되니까 t가 어느 쪽에서 위치를 하든지 간에 t가 0보다는 답이 조금 크게 되겠죠. 따라서 n의 범위는 8에서 2 사이다, 10 사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보겠습니다. 문제 5번. 자, 5번이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케이스인데 왜냐면 이번에는 위치 함수가 뭘로 주어져 있냐면 속도 함수로 주어졌지. 그러니까 속도 함수에서 결국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여서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5번 문제를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왜냐하면 VT의 함수에 대한 그래프 해석으로 주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때 VT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던 도함수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러면 이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도함수의 함수값이 누가 되는 지점? 0이 되는 지점과 도함수가 x축보다 어디에 있다? 위아래에 있는 거. 그래프상에서 위에 있는 데는 속도가 0보다 크다는 거고 얘는 속도가 0보다 작다는 거니까 수직선상에서 얘는 위치 함수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얘는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 왼쪽으로 이동한다라는 뜻.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은 무슨 방향이 바뀌어지는 지점이다? 운동 방향이 바뀌어지는 지점이다. 이 정도까지를 파악을 한 상태에서 기억 있는 디귿을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려보시면 1, 2, 3, 4, 5, 6까지 1, 2, 3, 4, 5, 6까지 주어졌고 최대값은 2로 맞춰져 있습니다. 최소값도 2로 맞춰져 있네요. 음수 2로. 자, 그래서 그래프가 처음에는 한 칸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 다음 다시 내려갔다가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는 이런 함수가 VT의 함수다. 그럼 보자. VT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어지는 2와 5에서 바뀌죠. 그럼 여기서는 양수, 음수, 양수니까 아마 함수 그래프 상에서는 증가, 즉 오른쪽으로 갈 거고 감소, 즉 왼쪽 부분으로 갈 거고 여기는 증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겠죠. 수직선상에서.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출발 후 2초와 5초 되는 지점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 바뀌지. 증가, 감소. 속도가 증가, 감소라는 건 오른쪽, 왼쪽이 바뀌어지는 지점이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2번. 출발 후 2초에서의 점피의 위치죠. 2초에서의 점피의 위치는 자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 속도 함수를 접근하면 즉 이 부분의 넓이가 이 함수가 나타내는 움직임 뭐를 나타내? 거리를 나타냅니다. 뭐라고? 거리. 그럼 출발 후 2초 되는 지점은 지금 이 문제가 점피가 어디서 출발하냐면 원점에서 출발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넓이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넓이가 2라는 거야. 즉 수직선을 그렸다고 가정을 하면 0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기라고 할게요. 0에서 출발을 해서 2까지 가는 거 몇 초 동안? 2초 동안. 그 다음에 2초에서 5초 동안은 움직이는 방향이 왼쪽인데 자, 이 한 칸과 이거 넓이 더하면 이거 2랑 같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 넓이가 1이 될 거고 여기는 1 곱하기 2니까 2가 되어서 출발해서 몇 초 동안? 2초에서 5초 동안 왼쪽으로 이동하는 총 4칸을 이동해서 음수 2 되는 지점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5초에서 6초 동안은 다시 이 넓이가 한 칸이니까 음수 1 되는 지점에서 6초 뒤에 도달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증가는 오른쪽 2초 동안 오른쪽 그 다음에 2초에서 5초 동안은 왼쪽 그 다음에 5초에서 6초 동안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2초 후에 점피의 위치는 얼마다? 2에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0이 됐다고 해서 이게 위치 함수가 아니라 얘가 무슨 함수야? 속도 함수이기 때문에 속도 함수를 접근한 즉 이 부분의 넓이가 움직인 뭐다? 거리다. 얘는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리, 얘는 왼쪽으로 움직인 거리다. 그래서 출발 후 3초에서 4초 사이에는 가속도가 0이다. 3초에서 4초 사이는 이 속도 함수가 얼마야? VT는 얼마지? 음수이지. 이걸 속도 함수를 다시 미분해야 되니까 미분하게 되면 상수 함수 미분하니까 0이다. 그래서 정답은 누구다? 기역과 디귿이 참이다. 그래서 그래프로 해석하는 문제가 학생들이 볼 때 어렵고 여러분 이거를 필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얘를 실제로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위치가 0에서 2초 동안 이렇게, 그 다음에 2초에서 5초 동안 왼쪽으로 4칸, 그 다음에 다시 5초에서 6초 동안 오른쪽으로 1칸 가는 이와 같은 움직임을 가지는 속도함수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되겠고요. 자, 마지막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제 6번, 7번 두 문제 남았는데요. 6번하고 7번이 이제 별표 학생들 좀 어려워합니다. 왜 어려우냐? 아까 1, 2, 3, 4번까지는 뭐야? XT라는 위치 함수가 주어진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사실상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늘 속도가 0일 때가 기준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쉬워. 두 번째는 이제 그래프 함수, 그래프가 어쨌든 주어졌으니까 풀면 되는데 6번과 7번은 식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뭐를 만들어야 돼? 식을 만들어서 풀어야 돼서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을 이제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문제 잘 읽으세요. 이미 중학교 때도 나왔던 문제다. 중3 때. 자, 여기 가로등이 있고요. 가로등이 얼마냐면 3m짜리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지라는 데가 키가 1.6m인데 가로등 안에서 출발해서 1.5의 속도로 걸어가면 돼요. 수지가 요즘에 걸어갔다고 합시다. 수지. 자, 그럼 속도가 얼마래? 이 수지의 키는 1.6이고 1.5m의 속도니까 t초가 지나면 1.5t만큼 움직였겠지. 그럴 때 그림자 끝의 길이를 L이라고 하는데, 자, 그림자 끝의 길이라는 건 얘가 이렇게 보면 그림자가 여기에 도달하겠죠? 그럼 그림자 끝이라는 게 여기 지점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수지가 여기 있었으면 그림자 끝이 여기 형성될 거고 이렇게 길어질 거니까 그림자 끝의 길이를 L이라고 할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수지의 그림자의 길이, 자, 그림자의 길이니까 이만큼의 길이를 X라고 얘기를 할 때 다음 중 일단 나타내요. 자, 일단 수지가 출발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얼마다? 1.5t다. 이렇게 되겠죠? 아, 그리고 당연히 이 문제는 1번, 2번은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3번, 4번부터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2번 문제를 풀 텐데 여기서 이제 무슨 비가 성립돼? 닮은 비가 성립이 되겠지. 그래서 t초 후에 그림자의 길이를 x라고 할 때 x를 뭐에 관한 식으로?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려. 그럼 닮은 비를 써야지. 자, 여기도 수직이니까 큰 삼각형 대 무슨 삼각형? 작은 삼각형의 닮은 비. 자, 큰 삼각형의 이 변의 길이를 4대 작은 삼각형의 여기 변의 길이를 1.6분. 큰 삼각형에서 여기까지 길이는 1.5t 더하기 x 대 작은 삼각형의 여기 길이는 x다. 그래서 같은 위치에 대한 닮은 비 세팅이 가능했죠. 자, 따라서 이제 풉시다. 대각선의 내향을 보고 외향을 볼 것 같다. 4x는 1.6의 괄호 1.5t 더하기 x다. 자, 일단 4번을 약분하면 x는 0.4의 괄호 1.5t 플러스 x 10을 곱할게요. 10x는 4 괄호 1.5t 더하기 x다. 자, 따라서 10x는 4를 곱하면 4, 5, 24, 1은 4 6.0에서 60에서 소수 하나 떼버리니까 6t 더하기 4x가 되겠지. 자, 따라서 x는 6x가 되어서 x는 얼마나? t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 x 자리를 지우고 얘를 뭘로? t로 바꿀 수 있겠죠. 이게 3번 문제 정답입니다. 2번 문제 정답이에요. 그러면 3번 문제 정답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2번 문제 정답이죠. 자, 3번은 가로등 밑에서 수지의 그림자 끝, 자, 수지의 무슨 끝?
그림자 끝에 길이지. 그러니까 그림자 끝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쭉 늘어나니까 이 전체를 나타내는 게 그림자 길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림자 끝이 나타내는 함수야. 그러니까 여기가 L이야. L. 여기는 아까 X였고 그림자의 길이고 그림자 끝은 여기서부터. 동의돼? 따라서 L에 대한 함수는 맞아? L에 대한 함수는 어떻게 돼? 1.5t 더하기 x인데 x가 t라고 했으니까 얼마야? 2.5t가 그림자의 길이를 나타내는 위치 함수고 그때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결국 뭐야? dt분의 dl 즉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시간에 따른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미분해주는가? 정답은 얼마다? 2.5가 되겠습니다. 물론 단위를 쓰자 그러면 메타 퍼 세컨드 여기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자 마지막 네 번째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지.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dx분의 dt지. 왜냐면 x가 그림자의 길이니까. 그러면 얘를 t에 관해서 미분하니까 얼마지? 바로 1이 들어가니까 1이 마지막 네 번째 정답이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는 그림자의 길이고 여기는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지점이니까 그림자의 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어떻게 돼? L에 관한 식이 2.5t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라스트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라스트 7번. 자, 7번 문제는 시간에 따른 그러니까 뭐냐면 델타 t 시간에 따른 델타 s 넓이의 변화율 또는 델타 s 델타라고 해. 시간에 따른 델타 v. 그럼 얘를 미분해버리면 얘는 dt분의 ds가 될 거고 얘는 dt분의 dv라는 식으로 바뀌겠지. 즉 우리는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 넓이와 부피를 t 시간에 대한 함수식으로만 바꿀 수 있다면 이 모든 문제를 뭐 할 수 있다? 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함수가 매 초 2cm씩 길어지니까 길어지는 건 2t씩 같이 길어지게 되면 그때 넓이 s는 10 더하기 2t의 무슨 제곱이다?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정사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되는 순간? 400이 되는 순간. 자 그럼 이 넓이가 얼마? 400이 되는 순간. 즉 10 플러스 2t가 음수가 될 순간까지 20이 되는 순간. 즉 2t는 10이 되어서 t가 얼마? 5초가 되는 순간에 넓이의 변화율. 그럼 넓이의 변화율이라는 건 dt분의 ds를 구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미분은 뭐 분의 뭐라는 거야? 이거의 변화량분의 얘의 변화량. 그러면 이 함수를 미분해주면 2배의 10 플러스 2t의 속미는 2가 생기겠지. 여기다 누구 집어넣는 거야? t 대신에 5를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그 결과의 값은 2는 4 곱하기 5 집어넣으면 5는 10이니까 20. 그래서 넓이의 변화를 얼마다? 80이다. 이렇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한 단위는 몇 초분의 넓이니까 제곱 센티미터가 변한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원뿔의 물의 부피의 변화율입니다. 얘도 똑같아. 자 지금 문제 두 번째 문제도 원뿔이 이렇게 생겼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10이고 높이가 얼마나? 20으로 주어졌지. 자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생길 텐데 자 문제에서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 초 1cm씩 늘어난답니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다가 삼각형을 다시 그려보면 수면의 높이가 1초마다 2cm씩 늘어난다. 1초마다 1cm씩 늘어나니까 그 변화율은 t가 되겠지. 1 곱하기 t. 맞아? 그럴 때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5cm일 때 부편의 길이. 자 그럼 일단 지금 문제에서 이 t가 주어졌고 이 물체의 부피식은 일단 어떻게 돼? 물에 채워지는 물의 부피는 이걸 나타내겠죠? 자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무조건 1대2니까 여기는 몇 t야? 2t라고 달높이가 성립되겠죠. 1대2, 1대2 따라서 이 물의 부피 VT는 어떻게 돼? 민넓이 파이 R 제곱 그러니까 파이 곱하기 t의 제곱
곱하기 높이 2t 그리고 3분의 1이 곱해지는 거니까 정리하면 3분의 2 파이의 t 세제곱이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5cm가 될 때, 즉 t가 5cm가 될 때, 그때의 뭘 구하라? 물의 부피의 변화율, 걔는 v't.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dt분의 dvt를 구하라는 거야. 이 함수 미분하니 3 앞으로 떨어지면 2파이 t의 제곱이 되고 여기에 t 대신에 5를 집어넣을 때니까 5, 25. 저 무슨 파이? 50파이가 이 문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인 거여서 이식과 이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과에서는 수투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도형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과에 들어가게 되면 도형이 조금 어렵죠. 뭐 이제 호진이 같은 경우는 이런 평면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생긴 뭐 어떤 도형이 사인의 값으로 변하는데 여기서 단면이 생겨서 이 물체에 대한 뭐 부피 변화율 같은 거 식이 나올 텐데 그러면 좀 어려워질 텐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원뿔, 뭐 정사각형, 원기둥 이런 것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나오는 넓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과 부피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그 부피식을 시간에 관한 식, t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내서 그걸 미분한 값을 찾아주면 된다. 그래서 식은 그렇게 구해지면 어렵지 않다는 거야. 나머지 내용은 어렵지 않고 그래서 숙제는 나머지 노말까지 다 푸시면 됩니다. 페이지 317페이지까지. 자, 그래서 어쨌든 어설프게나마 어쨌든 미분 끝까지 진도는 뺐습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사실은 내용이 그렇게 헤비한 내용은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3, 4, 4, 4 그래프 그렸을 때까지,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 수업 지난번 마지막 했을 때까지 내용이 핵심이야. 방부등식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방부등식에서 어려운 함수, 절대값 들어가거나 합성함수 들어가는 걸 배우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건 안 배웠지만 그건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 좀 더 미분이 익숙해지고 나면 쓸 내용이고 여기까지 어쨌든 결론을 내리자면 미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미분하는 테크닉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다. 즉 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하고 그 미분의 해석의 첫걸음은 선생님 여기는 이게 함수론이기 때문에 x와 y 사이의 관계 그것을 함수값 f를 해석하는 것과 그 다음 극한값 f'을 해석하는 것이 서로 같아질 때 즉 그 관계성을 따지는 게 내용의 핵심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